투자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합작 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어떨 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합작 투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기업을 좀 뭡니까? 기업과 같이 그 뭐 기업을 인수합병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두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는 것, 그죠? 어떤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략적 제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때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 전략적 제휴의 어떤 정의가 어떤 것이냐, 무엇을 우리가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전략적 제휴, 이제 영어로는 strategic alli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strategic, 그러니까 전략적인, 그 다음에 alliance, 제휴를 한다, 이런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옛날에 해외여행 이렇게 가면은 비행기들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스타 알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체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스타 알라이언스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스타라는 것은 전략적 제휴의 하나의 이제 그 명칭이겠죠. 뭐 명칭은 우리가 붙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이언스인데, 이 이제 하나의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전략적 제휴를 했다는 겁니다. 항공기 그 업 간에, 항공업 간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국내 항공사의 대표적인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에는 뭐 델타라든지 뭐 이런 항공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델타를 타고 한국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뭐 대구도 갈 거고 부산도 갈 거고 서울도 가는데, 인천공항에서까지는 델타가 왔지만 대구, 부산, 제주도 이 끝까지 델타가 지선을 갖다가 그 일일이 운행을 한다면 그 비용은 굉장히 커지고요. 그것이 그대로 델타의 그 패신저들한테로 그 이전이 될 겁니다. 이전된다는 게 가격과 비용이 다 거기 이제 그 티켓팅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타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뭐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몇 개가 있겠죠. 뭐 뉴욕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미니애폴리스도 있고 디트로이트도 있고 뭐 LA도 가고 갈 수가 있겠죠. 뭐 시카고 오헤어도 갈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또 대한항공이 지선,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 오헤어로 갔다. 그러면 시카고에서 그 가까이 있는 밀워키나 뭐 다른 도시들로 가는 이런 이제 그 라인들을 일일이 대한항공으로 쓴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그 커스터머들이, 우리의 그 패신저들이 일일이 미국이 넓기 때문에 특정 뭐 채워서 못 가겠죠. 한 비행기 하나를 다 채워서. 그렇다고 또 미국에 대한항공을 지선해 둔다 하면은 미국인들이 자기네들 항공사를 두고 대한항공을 이용하기도 만무하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메인 포트까지는 대한항공. 자, 서울서, 인천서 갈 때까지는 대한항공. 역으로 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주요 공항에서, 인터내셔널 포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아주 큰 비행기를 이용하고, 지선으로 가는 이런 고객들에게는 대한항공의 어떤 그 지선을 이제 제휴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트레이드 오프를 한다면은 굳이 델타나 대한항공이 미국이나 한국의 지선에 각각의 그 항공사를 항공기를 두어서 운행할 그럴 필요성이 되고요. 서로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나 뭐 이런 거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도 마찬가지죠. 선박도 메인 포트에만 콜을 하는 겁니다. 기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선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그쪽에서 이제 있는 작은 이제 그런 부분들과 서로 연계를 하는 거죠. 스타 얼라이언스를 하듯이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가 윈윈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가 전략적 지요,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략적 제휴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그 중요성은 어떻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휴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또 successful 하냐,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인수합병이 있죠. merger and acquisition. 그 인수합병은 이제 또 요거 strategic alliance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strategic alliance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전략적 제휴의 어떤 우리가 무엇을 전략적 제휴를 하느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전략적 제휴를 하느냐라는 이제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쟁력이 있는, 때로는 경쟁 관계입니다. 때로는 경쟁. 우리가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적이지만 정을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깊은 것까지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아주 비밀스러운 것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strategic alliance다. 즉 경쟁 관계에 있는 적과의 동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서로가 보완했을 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일부의 사업의 기능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죠? 활동 부분에서 경쟁 기업과 균형해서 그래서 temporarily 해야 됩니다. temporarily 일시적인, 이게 영원하게 이제 constantly라는 이렇게 resting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temporary하게 협조 관계를 cooperation, collaboration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로 strategic alliance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두 기업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기업이 서로 간 보완적인 것이 있을 때 더 successful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기업이 영업망이 좋은 기업과 서로 strategic alliance를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집니다. 왜냐? 서로 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나중에 서로의 어떤 공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니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데 누가 잘해서 이러한 큰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서로의 어떤 공치사의 분쟁 때문에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공치사의 분쟁이 있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분배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분배의 분쟁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게 또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힘든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기업이고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공동의 목표입니다. 공동의 목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어떤 새로운 지역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동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목표에 서로가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거 가다가는 우리 두 사람이 간다. 근데 또 다른 우리 경쟁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이렇게 경쟁하는 것보단 우리 둘이는 서로 strategic alliance 해가지고 collaboration 하는 것이 또 다른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기꺼이 적과의 동침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strategic alliance다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의 굉장히 개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보통
경쟁자, 나와 경쟁하는 사람과 서로 화합하고 서로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될 때는 이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뜻 우리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지도 애매한 거고요. 내가 여러 가지로 했을 때 그게 대해서 어떤 리젝션이 있거나 보이콧이 있을 때는 그것도 감당하는 대외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개인 간의 어떤 휴먼 릴레이션이나 뭐 비즈니스 릴레이션이나 뭐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대적과의 동침, 즉 strategic alliance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결국은 머뭇머뭇거리다 경쟁력을 잃고 우리가 또 다른 엔트런트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켓 쉐어를 줄여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파이가 적어지고 결국 우리가 파이가 적어지면 경영 악화로 가져와서 그것은 결국 몰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들고 때로는 수모가 있더라도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를 함으로써 순간에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인드, 오픈 마인드 돼야 되고요. 이제 오픈 마인드 되고 또한 이제 오픈 마인드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컨저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막 리젝션 한다든가 막 여러 가지 그런 좀 이러한 좀 수동적인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면은 모든 비즈니스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고 또 그 다음에 아무리 그것을 되찾으려 해도 이미 버스 떠나가고 나와 제휴를 할 사람은 다른 파트너와 제휴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와의 적이 돼서 우리는 그 적과 싸워야 되는 2배, 3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수모를 감수해야 되는 것보다 생존을 위협하는 2배, 3배의 더 큰 어떤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그 시츄에이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우리가 경영자들, 특히 경영자들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성이 있었다. 상호성이라는 것은 reciprocation,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그 보완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우리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략적 제휴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방금 얘기 드렸죠. 그 목적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 비즈니스에서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인 제휴를 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쟁 관계에 있고 원수같이 지냈지만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 인간의 최대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가치관은 틀립니다. 자, 짧고 굵게 살려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아주 롱텀으로 가늘고 길게 살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 근본적인 목표는 뭡니까?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그 구성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결국 뭡니까? 이득의 창출이죠. 부의 창출입니다. 그래서 부의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생존해야 되고요. 그럼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의 어떤 여러 가지 고난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가, 밝은 미래를 찾는 그러한 어떤 그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존을 위한 거다. 전략적인 제휴는. 그래서 생존을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는 우리는 전략적인 제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공유 또는 자원에 대한 위험과, 그럼 내가 이 자원을 또한, 내가 독점하지 않으면 새로운 엔트런트들,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와서 그 자원을 공유해버리면은 나의 마켓, 나의 파이가 작아진다. 이런 이제 그겠죠. 이럴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적과 같이 일단 어떻게 그 자원을 갖다가 바로 그냥 다 독점해버리는 거죠. 그죠? 독점해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엔트런트가 들어와도 자원이 없어서 만들 그 소스가 없어가지고 아예 비즈니스 자체에 진입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기의 생존을 구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같은 거 개발할 때요. 신제품 개발할 때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개발해야 돼요.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은 속도 사업입니다. 왜 속도 사업입니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용이죠? 금융 비용 또는 어떤 비용? 유지 비용 그런 거죠.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보세요. 수십만 명의 회사가 구성원이 있는 즉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는 1분 1초가 그 구성원들에 대한 비용 그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어떤 자원을 갖다가 구입하기 위해서 가져온 금융 비용 이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어디에 다 전가됩니까? 기업의 비용은 모든 것이 어디로 갑니까? 상품으로 다 갑니다. 소비자로 무조건 전합돼요. 그거는 솔직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기업의 비용을 기업이 떠안았다. 그거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스스로가 이제 사멸하는 거죠. 비즈니스의 모든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고객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에게로. 자, 그럼 뭐 착한 비용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착한 비용 그거는 내 경쟁자보다는 조금 더 1%나 0.1%나 더 싸게 준다 이거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데미지를 기업이 떠안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그 신제품 개발에 위한 것들은 그 비용이 되니까 자 예를 들어 휴대폰을 한번 봅시다. 휴대폰을 우리가 우리 고객의 취향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화되고 취향의 어떤 변덕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면 옛날에는 휴대폰을 1년 단위로 새로운 모델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단위로 새로운 모델을 업데이트하면은 휴대폰 거의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satisfaction 시키죠. 그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6개월 단위. 그보다 더 짧게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작은 휴대폰이 하나 나오는데도 얼마의 돈이 투여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Guess what 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의 돈이 투여되겠습니까? 예, 조 단위의 돈이 R&D가 투여가 됩니다. 참 그 상상을 초월이죠. 그러면 조 단위의 돈이 투여돼 가지고 자 매년 아니 6개월마다 조 단위의 돈이 투여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물론 휴대폰을 팔면은 히트를 치면은 몇십 조의 돈이 들어오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히트를 치지 못하고 몇 번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려앉는 거죠. 뭐 다른 별수가 있습니까? 비용은 비즈니스가 스포일 되는 것, 그죠? 그냥 말도 않은 그러한 진리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과 애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다음 세대 어떤 휴대폰에 대한 그 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과 그 아이폰은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각자의 돈을 들여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갖다가 디벨롭을 했다고 합시다. 개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디퍼런스가 뭐가 있습니까? 디퍼런스가 없는데 각자가 투자하면은 이거는 돈만 들어가고 이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죠? 차이가 없으면 이득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공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애플 너희들 5천억 내, 우리 5천억 낼게. 그래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적과의 동침이죠. 그죠? 그 목표는 뭡니까? 신제품을 빠른 속도로 시장에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고객들은 6개월마다 나오는데 나오지 않으면 컴플레인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의미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뿜빠이 하는 겁니다. 쉐어하는 겁니다. 응? 서로 내가지고 그거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전략적 제휴하죠.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많은 호응이 없었다. 그러면은 내가 1조를 날릴 거를 5천억만 날렸으니까 반을 세이브한 것이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하나의 뭐 모델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거기서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 안에 어떤 디바이스나 시스템은 공유되더라도 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특유한 스페시픽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부를 거는 거죠. 그죠? 그거는 또 따로 자기네들이 R&D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R&D 비용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 1조 들고 공동의 기능에 대해서 한 1조 든다. 그러면 공동에서 한 5천억으로 줄인다. 그러면 그 데미지가 나중에 났을 때는 굉장히 그 비용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표준을 갖다가 맞춰야 됩니다. 자, 표준이 있다. 시장에서 표준이 있습니다. 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미국 시장의 표준이 있고 한국 시장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삼성의 갤럭시는 삼성의 갤럭시를 갖다가 무턱대해 놓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그 기준대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의 기준이나 이런 걸 모르고 기준을 모르고 그냥 팔아붙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안 돼. 이거는 너희들은 우리 스탠더드를 맞추지 못했네. 이래버리면 팔 수 없는 거예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도 한국에 와가지고 하면 안 되죠. 물론 한국 시장이 뭐 아이폰에 큰지 작은지 뭐 그 자기들의 비중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시장에서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럽,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의 프로토콜을 뭡니까?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투자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기술을 표준해. 자, 우리 똑같이 어느 나라에서나 같이 공동으로 쓰이는 이런 기술로서 우리가 디벨롭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시스템에 내장한다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어느 나라의 주파수나 어떤 통신 방식에서도 뭐 CDBM이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방식에서도 우리가 적응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메이저 되는 어떤 통신사들, 어느 휴대폰 업체든 이제 그렇게 해서 할 때 우리가 전략적 제휴를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그거 뭐 가서 우리가 시장이 좁아지는 거죠. 같이 팔 수 없죠. 그러니까 적이지만 너 우리나라 와서 팔다. 내 우리나라에서 같이 팔게 하자. 대신에 어떻게? 프로토콜을 같이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통신 방식을 같이 하자. 그러면 우리도 너가 나라를 팔 수 있고 너것도 우리나라 장사할 수 있고 똑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경쟁자지.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제 유연성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줄이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뭡니까? 기업이 이제 더 많은 이제 그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른 곳에 그 돈을 다시 이제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플렉시빌리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1강은 이제 우리 전략적 제휴의 저희 1강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2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